처음이시죠? 예, 처음 왔습니다. 예. 자, 오늘 SNS에 11월 8일 0시에 대한민국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죠.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 대통령실에 오더 받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었는데 법원은 473억만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국세를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은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겁니다. 대장동 일당의 개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11월 8일 0시에 검찰은 자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요,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검장이 사인을 하고 또 대검, 법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순서입니까? 그런데 앵커님, 이 언론에서도 오늘 새벽까지 이 이슈 모르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항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언론인은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어제 11시에 갑자기 채널A 보도를 보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하고 그때부터 제가 메시지를 계속 냈던 것인데 예. 용기 내라, 항소장 넣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예.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특경법 불인정, 그러니까 배임 액수가 수십 배 차이 나는 중요한 상당 부분 무죄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특히 배임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검찰 항소 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다 항소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2심에 가서 검찰이 얘기하는 7,886억 원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징액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뭡니까? 항소심에 갔었을 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보다 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7,886억 원이 배임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수할 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473억밖에 못하는. 와, 그럼 나머지 돈을 다 환수를 못한다고 하면 그 피고인들이 나중에 형을 살고 나오면 그 다 돈을 가져가는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 피해자는 국민 아닙니까? 성남 예. 주민 아닙니까? 누가 7,413억 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자 눈치 보고 포기하라고 시켰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관계자들, 중앙지검 관계자들 다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대통령실 다 미리 사전에 뭔가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보도라든가 수사검사들의 항변을 보면 이미 전날까지는 다 합의가 된 상태로 예. 올라갔었는데 위에서 꺾였다고 들었어요. 예. 누가 꺾었겠습니까?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남의 사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건에 대한 개입이에요. 정성호 장관 2023년 1월에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해서 뭐 괜찮다겠다 회유하는 그런 이 접견까지 해서 무리를 빚었던 사람 아닙니까? 극단적인 이해 충돌입니다. 앵커님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정권 당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수사팀한테, 기소한다는 수사팀한테 이거 불기소해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탄핵한다고 누구 난리 예. 났겠죠.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 사건을, 자기와 관련된 직접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서 바꾼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수사팀이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전날까지도, 그리고 보도 보면 어제 11시까지 항소장 접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꺾은 거잖아요. 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굳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왜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재판은 중단돼 있죠? 그렇지만 이 공범 사건은 진행 중이죠. 자, 사실상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만 중단되어 있을 뿐이지 이 재판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정진상 실장의 재판이 운영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서 이 공범들의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공범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살고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당연히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공범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죠. 또 저는 이걸 신호탄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설마 하던 게 또 있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통해가지고 공소 취소시키는 거. 예. 나머지 재판들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 설마 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신호탄이라고 봐요. 이렇게 권력의 개처럼 만들어 놓고 일단 여기까지 오는 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만석, 박철우 눌러가지고 수사원 더 빼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공소 취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딱 감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게 독재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이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항소할 수 있는 거였죠.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예.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사표를 3번, 4번 써봤거든요. 외압이 있거나 그럴 때 원래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외압은 상수입니다. 그럴 때 밥값 하라고 검사들이 신분보장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사표 내면서 그냥 접수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봤자 압수수색 털리고 좌천당하고 이런 거밖에 더 당하나요? 그런데 이건 감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 웃긴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뭐 하다가 왜 몇 시간 전에 사표 안 냈습니까? 왜 몇 시간 전에 항소장 밀어놓고 사표 안 냈습니까?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검찰을 못 믿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기 재판에 가서 얘기했던 거, 뭐 수사 검사가 뭐 배를 가른다고 했다, 뭐 등등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본인이 없던 자백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얘기하면 되고 재판은 유죄 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헛소리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편들려면 재판을 이기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잖아요. 자유민주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재판에 나온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럼 재판에서 무죄를 받던가요? 그럼 무죄 받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까 제가 들어서 봤는데 뭐 항소 자제다. 예, 항소 자제는. 항소 금지가 아니라 야 이거 무슨 말장난입니까? 국민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항소를 적게 해라 이 사건에서. 예. 그게 아니라 항소를 0으로 해라. 전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한입니까? 금지지? 아니 이거는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갖다가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달라거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불러달라거나 새벽 배송을 초심야 배송이라고 불러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짜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형량이 뭐 최장 8년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벌을 더 세게 받지 않았냐?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피해자가 성남시죠. 국민이죠. 7,886억을 배임이라고 돼 있는 사건에서 473억만 인정됐죠. 예. 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죠? 왜 이거를 국가가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죠?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포기한다? 이건 그냥 배임으로 기소당할 문제예요. 전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 입장하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당시 권력은 제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말아먹어주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저 안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이런 극심한 이해 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습니다.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입니다. 야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아, 탄핵 사유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예결위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재개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조치. 저거 어떤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자,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재판을 개시하는 재판의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 승복할 거냐? 그런데 저건 승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승복하지 않겠다.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법부가 재판을 개시할 경우 다른 조치, 플랜 B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 대통령 실장이요. 그것도 국회에서. 다른 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한다면 그 다른 조치 중에 합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뭐가 있을 수가 있죠? 법원의 절차에 따른 결정,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예. 그걸 다른 조치로 바꾼다? 사법 시스템 외에요? 뭐가 있을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제가 결국 재판 재개되면 계엄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아주 발작적으로 뛰어나오잖아요. 네. 자, 그럼 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조치 도대체 뭡니까? 그 다른 조치에 계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한 결정을 뒤집거나 막는 합법적인 다른 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묻고 싶으시다는 거죠? 아니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펄쩍 뛰잖아요. 예. 근데 뭘 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 판사를 뒤에서 테러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아이, 설마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다른 조치가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취재를 그러면- 좀 해봐야겠네요. 그럼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상상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다른 조치 예.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이 재개돼도 무죄다. 근데 지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무죄면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무죄면 그냥 재판 받으면 뭐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헌법 개헌해서 대통령 2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가 아니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이 얘기 언제부터 나오냐? 지난 금요일 판결 선고 때부터 뭐 재판 중지법이니 이런 얘기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도 유죄 중형 선고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막을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했고요.